안녕하십니까. 신정뉴타운의 오성부동산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저희 신정뉴타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권에 해당하는 사항만 한번 발췌를 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첫 번째,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담보인정비로 LTV 추가를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중, 이제 개선은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용 차등을 적용합니다. 역전율 구조죠.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이 됩니다. 현행은 주택가격 구간 없이 LTV 40% 적용을 하고 있으나 개선은 주택가격 구간 1구간을 9억 원 이하분은 기존같이 LTV 40% 적용을 하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를 추가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 14억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현행 14억이라 그러면 40%면 414, 446, 5억 6천만 원이 대출이에요. 그런데 개선은 9억 원 곱하기 40% 플러스 5억 원 곱하기 20%는 4억 6천이 되는 얘기, 4억 6천이 되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4억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얼핏 보기에는 14억까지 9억 이상 추가돼서 20%를 이제 우리가 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9억까지는 40%를 적용합니다. 그럼 4, 9, 36에 대해서 3억 6천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억이잖아요. 그죠? 5억. 5억에 대해서 우리가 9억에서 14억을 빼면은 그게 이제 추가가 이제 초과되는 부분이죠. 그 구간에 대해서 20%니까 2, 50. 그러면 1억. 그러니까 3억 6천 플러스 1억. 그래서 4억 6천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1억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현행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대출 금지, 1주택 세대 및 무주택 세대에 대하여 LTV 40% 규제 적용을 하고 있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서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하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 그러니까 시가 15억 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예 15억 이상은 구간도 없이 그냥 전부 다 현금 주고 살아. 이런 얘기 같습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 임대업, 매매업, 개인 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도 적용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 추진,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일정 기간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를 허용하겠다.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조합 설립이 나게 되면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명의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적용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겠습니다. 시장거래 질서 조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얘기죠. 고가 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 분석 및
법인 탄류협의 정밀을 검증하겠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는 예의 없이 세무조사를 하겠다.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이 탈루 혐의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정밀을 검증하겠다. 9.13 대책 이후 조세 부담 회피 등을 위한 부동산업 법인 설립이 급증함에 따라 성실 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 2017년에 7,282건이 18년도에는 7,332건으로 늘어났고 19년도에는 1,245건이 설립이 됨으로써 매년 1월에서 9월 기준 했을 경우에 이렇게 설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와 현행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11월 28일자로 발표를 했는데요. 8월 9월에 신고된 28,140건 중 이상거래 2,228건, 전체의 약 8% 추출을 해서 계약이 완료된 1,536건을 조사해서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에 통보했고, 대출 규정 미준수 23건 금융위에 통보했고, 10월 신고 내역 17,000건 등에 대해 고강도 집중조사 지속하여 내년 초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저도 이 소명 자료가 한 2건 나왔습니다. 2건 나왔는데 그 매수자가 이게 87년, 86년도 이제 이 매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비해서 구간이 뭐 이렇게 한 7억대 정도 이제 구입이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조사를 소명을 하래서 그 실거래 이 신정 뉴타운도 양천구고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의 투기지역으로 복수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지출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소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업을 쓴다거나 뭐 다운을 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제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다시 또 이제 상설조사팀은 부동산 분야 전담 조사기구로서 불법 행위, 수사 등 사법적 조치, 실거래 직권조사, 관계기관 등 수사 공조를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참 이렇게 보면 사실 뭐 집 사는 것도 사실 무슨 뭐 범죄자 취급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거래 합동조사는 상설조사팀 구성 시 2020년 2월 2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얘기요. 정비 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상시하고 수주 경쟁과 가열에 따른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매각 등 입업 시장 결함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얘기.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 분석과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을 얘기한 거죠. 특사경 인력 배치 및 증언 추진 등을 통한 상설 조사로 주택 거래 허가와 유사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래를 엄격히 점검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았는데요. 요번에 그동안의 고가주택은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9억 원 이상을 이제 이 고가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세금이 이제 부여가 됐는데요. 요번에는 이번 대책에서는 시가로 바뀌었습니다. 시가.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해서 실거래가 9억 이상 되면 이제 고가로 주택에서 자금 출처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얘기. 어디 이거 9억 이상 집 사겠습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겁니다. 현행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죠. 2019년 11월 6일 발표해서 11월 8일부터 이제 발효가 됐는데 이번에 어떻게 또 바뀌었냐면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경기 상계시, 과천, 하남, 광명 13개 동과 정비사업 이슈로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 동이 추가 지정됐습니다.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서는 서울 집값 상승 선도 13개구, 서울이 평균 또는 수도권 평균 1.5배가 상회된 전 지역 및 과천, 광명, 하남 13개 동이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그 조간신문에 보면은 이런 조사기관에서는 서울의 집값이 현재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현재까지 40% 이상이 올랐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또 국토부에서는 12%가 올랐다고 반박 또 보도 자료가 나왔죠. 물론 뭐 기준을 어떻게 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집값 상승 선도 지역도 좀 이렇게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가 오늘 그러니까 2019년 12월 17일자로 지정 효력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에 보면은 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과천, 광명, 하남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이슈 그러니까 이 주요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 5개 구가 되죠.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아마 이렇게 지정된 지역에 아마 투자를 하시면 아마 손해는 보지 않을 거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값 상승 선도 지역이 이제 서울과 경기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 지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강남 서초, 강남 4구를 비롯해서 영등포, 마초, 마용성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양천과 동작, 그 다음에 중구, 그 다음에 광진구, 서대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광명시 중에 광명소와 철산, 하안동 4개 동이 추가가 되었고, 하남은 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은 벼량, 부림, 원문, 주암, 중암. 정부가 찍어준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에 투자를 하라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 이슈 지역은 강서 5개동, 방하, 공항, 마곡, 등천, 하곡이 되겠고요. 노원은 4개동인데 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은 8개동으로서 임은, 경기,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신리, 회기, 전농. 성북이 13개동, 성북, 정릉, 장이, 도남, 기름, 동서문동 2가 3가, 보문동 1가, 안암동 3가, 동선동 4가, 삼성동 1가, 2가, 3가가 되겠습니다. 은평은 7개동으로서 불광동, 가련, 수색, 신사, 중산, 대조, 역초리 이게 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전세 대출을 유형한 갭 투자를 방지하겠다. 사적 보증이 전세 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 보증 수준으로 강화를 했고, 현재 전세 대출 차주가 시가 9억 원 초과학 주택 구입 보유 시 전세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은 제한되나 사적 전세 대출 보증 서울보증보험의 경우는 제한되지 않았는데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보유 차주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합니다. 사실 서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전세 제도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 전세 대출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아마 집값도 거기에 따른 그 효과를 본다고 보겠죠. 아마 이렇게 전세 대출을 또 이 9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또 강화를 한다 그러면 아마 그 갭 투자가 좀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신규 주택 매입 제한. 그러니까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유치후 만기 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하여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한다. 그 다음에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 초과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는 전세대출을 희소한다. 다만 불가피한
전세 수요로 전세 대출 필요 시에는 보증을 유지해준다. 이렇게 되는 얘기인데요. 적용 시기는 보증기간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집행부부터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서울보증보험의 어떤 그런 내규가 실행이 돼야 이제 하겠다는 얘기고. 전 대출 규제 의회 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여 필요시 규제를 보완하겠다. 2017년도 8.2 대책, 18년도에 9.13 대책, 19년도 10월 1일 보완 방안 등을 통해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였고,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대출규제 우회 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규제 보완 강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또 했습니다. 이상은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전세 및 전세 대출 및 그다음에 대출 그런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신정 뉴타운 핫 트렌드로 해서 2020년 입주 시장을 달고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도 이번 영향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